시작하겠습니다. 최고득점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최고득점 숙제를 내가 많이 어디까지 냈죠? 스텝 2까지만 냈나? 그럼 혹시 그 스텝 2 중에까지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있어요? 몇 번?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풀어오라고만 했었나? 아예 피타고라스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문제 질문 받기 전에 설명 몇 가지만 좀 하고 갈게요. 피타고라스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좀 한번 시작을 하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죠? 어느 도형에서? 네,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관계가 있다?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변의 길이를 B라 놓고 요 변의 길이를 C라 놓는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한다.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님? 그 피타고라스는 어떤 걸 증명했나요? 중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랑 예전 공부 과정 때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 학원 교재에서 2학년 2학기 비원 교재, 그러니까 개념 한 통 교재에서 보면 내가 개념 한 통 교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거 옛날 거라고. 공구계정 버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에도 공구계정 버전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공구계정 버전에서는 뭘 쓰냐면 곱셈 공식을 썼어요. 근데 지금 당장 2학년 2학기에서는 곱셈 공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일단은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요렇게 하나를 보죠. 너무 큰가? 좀 줄일까? 아니야, 그냥 가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합동인 네 직각 삼각형을 여기인가? 네 직각 삼각형을 요렇게 빗변이 안쪽에 오도록 그려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B, C라 한다면 지금 이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AB라고 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짜리 4개와 C제곱의 넓이와 같은데, 얘를 A,
분류해서 새롭게 직각 삼각형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그죠? 똑같은 넓이 4개짜리인 직각 삼각형과 A제곱, B제곱, 그리고 이쪽이 C제곱이 돼서, C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빈 공간의 넓이는 서로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증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뭐냐면 전체 합, 전체 넓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아까 말한 2분의 1 AB짜리인 직각삼각형 4개의 C제곱의 합과 같다 라고 해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나오고 이 우변도 2AB 더하기 C제곱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에요 라고 설명하던 게 예전 공구계정 때 3학년 2학기 버전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1호 계정 이후로는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내려오면서 이 노란색 과정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얘랑 관련된 공식 개념으로서 몇 가지가 더 있냐면, 지금 이게 피타고라스 증명이라고 한다면 버전 피타고라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버전으로 거기 마찬가지로 개념 한 통 교재에는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누구 버전 바스카라. 바스카라 씨는 거의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바스카라, 유클리드, 아마 가필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스카라랑 그 유클리드는 피타고라스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동시대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바스카라의 증명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해요. 1, 2, 3, 4, 5, 6 똑같이 정사각형 넓이 똑같은 걸 그려볼게요. 아니야, 다른 걸 그릴게요. 이건 같은 걸 그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로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그렸을 때 지금 선분을 연결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면 빗변이 바깥쪽에 오도록, 무슨 말인지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돼요? 빗변이 바깥쪽에 오도록, 그리고 안쪽에 A, 그리고 이쪽에 이제 B라는 애가 오도록 직각삼각형을 이번에는 빗변을 대고 그린다고 한다면, 이건 참고만 하나, 그림으로는 나옵니다만 공식으로 증명으로는 절대 앞으로 평생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림으로는 가끔 아직도 나옵니다. 다음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던가 하는 걸로는 아직도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럼 이것 또한 여기서 설명했던 대로 똑같이 증명을 해보면 이번에는 요 부분의 넓이를 정의하면 되거든요. 이 전체 넓이는 얼마냐면 C제곱인데요. 이 C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AB짜리가 몇 개? 4개에다가 거기에 B에서 A만큼을 뺀 B-A만큼의 정사각형이 생기죠. B-A의 제곱이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 보시면 2AB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 라고 증명이 가능해요. 이게 바스카라 버전이에요. 하나 더, 또 누구? 아까 얘기했던 버전 가필드 씨. 가필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이번엔 반만 씁니다.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저 개념에 정확하게 반만 사용해서 이번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까? 정확하게 요 변의 길이가 A라고 놓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놨을 때 A와
B인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각각 C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부분에 사다리꼴이 되거든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값은 2분의 1 AB짜리가 몇 개? 2개. 거기에다가 2분의 1 C제곱 하나.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2분의 1 B제곱이 AB 더하기 2분의 1 C제곱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정리가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나와요 라고 정리하는 걸 말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그림을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어떤 식으로 응용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 교재에는 나올 것 같은데 이 안쪽의 넓이는 얼마인가 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만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스카라와 가필드 방법을 곱셈 공식이 3학년 과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유클리드가 그래서 되게 많이 중요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유클리드가 3학년 2학기 과정에 있을 때는 써먹을 공식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공식을 주된 출제 포인트로 냈었지 이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내는 그런 증명으로서 기본적인 거 한 개 정도? 2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피타고라스에서 제곱근이라던가 공식이라던가를 몽땅 다 제외하고 낼 수 있는 유형이 굉장히 한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클리드와 관련해서도 그래봤자 피타고라스 양이 원체 줄었다 보니까 유클리드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유형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그림 하나를 그릴게요. 2짜리 이렇게 해서 이게 감이 안 오냐 지금 2칸이죠? 2칸. 어머나 내려 그려야겠다. 제가 지금 나 오늘 열심히 자다가 1시인가? 1시인가? 아닌가? 집에 가서 뻗었거든요. 거의. 어제 10시에 퇴근해서. 그래서 한 11시? 11시 반. 11시 반쯤 집에 가고 한 12시쯤 뻗었는데 1시 반쯤 깨서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토요일이 그렇게 싫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토요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 자, 요렇게 정사각형 그렇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를 각각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A, B, C, D, E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보통 D, E, F, G, H, I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J, K.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3학년 이게 피타고라스 풀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뭐 기억하고 가야 되지?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동인의 어느 삼각형 끼리가 합동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분류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이? 첫 번째는 DBA라고 해서 전체 이쪽 정사각형 넓이의 반 삼각형 DBA. 두 번째는 누구를 이용해서 DB라는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행하다라고 얘기한 걸로 꼭지점을 이동시켜준 삼각형 DBC와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 DBC와 합동이 되는 애. 누구? ABI. 삼각형 ABI.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죠. ABI. 무슨 합동인지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무슨 합동? SAS. 왜요? 왠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외운 거가 아니라. 왜 SAS지? 누구랑 누구랑 같고 누구는 누구랑 어떻게 돼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DB랑 AB가 서로 같고, 또 BC랑 BI가 같고, 또 왜 DBC랑 ABI랑 같아?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DBC랑 ABI랑 같아? DBC는 90도에다가 ABC를 더한 거고요. ABI는 90도에다가 마찬가지로 90도에다가 ABC 더한 게 돼요. 여기 이걸 보시면 90도 동그라미 90도라고 해서, 그래서 같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둘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SAS 합동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누구? 삼각형 누구니? JBI 라고 하는 요 삼각형 여기 랑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DBA라고 하는 애는 정사각형의 절반이고 JBI라고 하는 애도 직사각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아래 넓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 넓이가 같은 사각형 4가지에다 추가로 누구? 요 반대편도 포함하면 6가지. 그럼 보통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얼토당토않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찍어줘요. 절대 삼각형 ABC와 합동인 놈은 없습니다. 유형을 풀 때 ABC 모르겠고 일단 답이에요 라고 하셔도 맞는다 할 정도로 삼각형 ABC는 여기서 합동인 애나 넓이가 같은 애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유클리드 활용 버전 중에서 난이도가 이 그림이 아닌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나오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뭐야, 왜 여기선 유클리드 설명 안 해줘? 해주네. 그 다음에 104번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한 거, 이거는 한번 지우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림을 꽉 채워가지고 요건 좀 지워도 괜찮을까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에서는 증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중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똑같이 A와 똑같이 B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각일 때에 해당하는 길이 말고 똑같은 A와 똑같은 B를 그리는데 이 B에서 저 90도 대신에 각만 조금 낮춰주면 여기만 이렇게 각을 조금 낮춰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바뀌어요? 이 C라는 값이 변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대각의 크기를 어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한다면 이 각 C라고 하는 대변의 크기가 90도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삼각형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각의 크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공식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보라색 C를 새로운 C를 보면 이 C제곱은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뭐가 돼요? 각 C가 90도보다 작은 거예요.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대각의 크기가 예각이 되는 것 뿐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C제곱이라는 값이 이번엔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클 때 라고 한다면 뭘 얘기해요? 각 C가 90도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서는 직각삼각형이요, 둔각삼각형이요 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치? 자연스럽게 C라는 애가 가장 긴 변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문제에서 C라는 애가 가장 긴 변이다라는 말이 없는 상태로 이 첫 번째 줄을 만족할 때는 절대 예각삼각형이요 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단지 요 C의 대각의 크기, C의 대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 10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지 않고 보게 돼서 그 부분을 놓칩니다. 거기 104페이지 그 페이지 표시되어 있는 거 왼쪽 아래에 보시면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멘트라는 거 줄 그어달라는 의미로 얘기한 건데 펜 혹시 줄 걷니? 손 안 움직이는 건 공부가 아니야.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활용 어디다 쓸 건데? 활용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하면은 기억해야 될 그림이 3학년 2학기 거랑 겹쳐져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은 대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 막 이런 거 막 나왔던 거 기억나요? 3학년 2학기 거에서 내접원이 있는 사각형은 대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또 그거랑 반대로 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형 같은 경우에는 53? 53 아이고 여긴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을 때 그 직각삼각형 하나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이미 이 삼각형 ABC
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 위의 점 D와 E에 대하여 뭐가? DE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뭐가 성립? CD 제곱 BE 제곱 요게 성립한다는 거,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BC 제곱 더하기 DE 제곱이 BE 제곱 더하기 CD 제곱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대각선이 직교할 때. 대각선이 직교할 때가 왜 먼저지? 그래? 대각선이 직교할 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각선이 직교할 때 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 여기에 A, B, C, D라고 놓고 교점을 P라 한다면 A제곱,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은 BC제곱 더하기 AD제곱이 된다 라는 게 성립하죠. 왜죠?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B, C, D라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라고 해서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여기 밑에다 쓸게요.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ABCD 내부의 한 점 P에서 그 내부 4개의 꼭지점에 연결해준 선분의 길이 관계는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은 BP제곱 더하기 PD제곱이다. 요게 성립합니다. 더하기, 지금 여기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요 색칠 관계는 다 더하기,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예요. 혹시 내가 아벨로스 설명했니? 혹시 아벨로스라는 말을 처음 듣니? 그래? 그럼 그것도 같이 설명해 줄게. 3학년 2학기 거에서 응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원이 남았죠. 어떻게 생겨먹은 원? 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또 원이야. 반원을 그렸을 때 어머 아이고 그림 망가진다. 반원 하나 둘 어디니? 셋. 요렇게 그렸을 때 ABC에 대하여 S1, S2, S3라 한다면 각각의 세 변의 길이를 A와 B와 C라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 S1이 파이 2분의 1 파이 R 제곱인데 R이 2분의 C의 제곱이라
8분의 파이 곱하기 c제곱 나오고요. S2도 마찬가지로 뭐 8분의 파이 곱하기 b제곱이 나오고요. S3가 8분의 파이 곱하기 a제곱이 나오는데 결국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다? S1 더하기 S2는 S3를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저 S3를 꺾어 올려주면 에서 혹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거 처음 배울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얘는 하필 여기 이 점을 지날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저런 그림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이유를 아시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꺾어 올리게 되면 반드시 뭘 지날 수밖에 없어? 저기 있는 저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그리고 똑같이는 않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림을 하나를 대략 그려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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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문제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뭐와 같다?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유는? 항상 얘기하죠. 왜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요? 그래야 기억에 더 잘 남아요. 이 지금 S라고 하는 애는 여기 문제에서 보면 직각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얘는 삼각형 ABC 넓이와 똑같은데 왜요?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S1 더하기 S2가 S3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이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삼각형 넓이 하나,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 더하기 저 S라고 하는 애가, 그죠? 더하기 저 S1 더하기 S2에서 S3만큼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고 여기가 S3라고 한다면 S1 더하기 S2는 S3다 라고 하는 값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S는 삼각형 넓이와 똑같다 라고 하는 걸 남겨놓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머리에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왜인지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생겨먹은 손톱 2개 붙여놓은 모양을 뭐라 부른다?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 부른다. 이거 이름 물어보는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까먹으셔도 된다. 이걸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 나만 알면 돼. 니들 알려줄 때 이름을 부를 줄만 알면 돼. 바꿔 얘기하면 뭐야? 니네들이 이름 몰라도 돼요. 자, 여기서 부록. 피타고라스의 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의 수의 정의는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 3개를 묶어놓은 걸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요. 근데 순서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3대 4대 5, 6대 8대 10, 9대 12대 15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뭐로 통치면 되냐면 B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트 B는 몇 가지?
네 가지. 원래 예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옛날에 3학년 2학기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 3대 4대 5, 그 다음에 5대 12대 13, 8대 15대 17, 이렇게 세 개만 봤었는데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내려가면서 낼 내용이 뭘 문제를 낼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쓸 숫자도 없다 보니까 루트를 쓸 수 없으면 피타고라스의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그나마 쓸 수 있는 누구? 7대 24대 25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피타고라스의 수다라고 외우라고 시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주문을 드리자면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3대 4대 5라는 직각삼각형 내부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또 5대 12대 13, 8대 15대 17, 7대 24대 25도 내접원의 반지름 B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3대 4대 5인 애의 반지름의 B는 1이에요.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5대 12대 13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B는 2예요. 8대 15대 17은 반지름의 B가 3이고요. 7대 24대 25도 반지름의 B가 3입니다. 요렇게 1, 2, 3, 3이라고 하는 B도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심화 문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만한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리자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무난한 수학 생활을 위해서 제곱수는 25까지 외워두십시오. (25까지라고) 하면 이거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441, 484, 529, 576, 625까지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예? 써드릴게요. 어차피 설명할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뭐라고요?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아이고야, 169, 196, 225, 256, 289, 289, 324, 361, 400, 441, 484, 529, 576, 625. 이 중에서 안 필요한 숫자, 사실 얘는 안 써요. 근데 23도 은근 나와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도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1000 근처 숫자까지 2의 거듭제곱,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요 정도까지는, 2048, 4096, 8192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창 할 때는 뭐 했었지? 정말 심심해가지고 2의 16제곱까지 외웠었거든요.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8192, 16384, 그 다음에 32,250 얼마고 65,536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필요 없고요. 근데 어쨌든 2도 10제곱까지, 3도 그러면 몇 제곱까지? 6제곱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3, 9, 27, 81, 243, 729. 그
그 다음에 뭐 4는 됐고 5도 6도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7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헷갈려서 은근히 기억하시면 되게 쓸 데가 많아요. 써드릴게요. 외워두면 편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싫으면 말아. 외워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런 거 2의 배수. 그 다음 3, 9, 27, 81, 243, 729 이 정도. 4는 됐고 5도 딱히 필요가 없긴 한데 25, 125, 625, 뭐 3125. 사실 3125도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6도 4제곱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6, 36, 216, 1296. 근데 얘보다 난 7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7하고 49까지 나는데 343을 은근히 343이라는 숫자 보면 되게 소수처럼 생겼거든요. 7의 세제곱이에요. 유일하게 7로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 이 343이라는 숫자 때문에 7도 좀 웬만하면 외우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요렇게 요 정도? 거듭 제곱은? 요 정도? 알고 계시면 편하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저번에 내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아벨로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 사실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가끔 나오거나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2, 4, 6 이렇게 반원을 내부에 반원 2개를 그리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그림 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생겨본 그림? 처음 봐요? 여기서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아니면 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여라 라고 해서 어디에서 주로 한번 처음 나오냐면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나오고요. 사실은 2차 방정식 문제에 좀 더 가깝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일단 하나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1이라 할게요. S1이라고 하고 이 S1이랑 이 지름이 끝나는 요 지름과 지름이 만나는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올려서 뭘 만드냐면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요. 요 원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 둘이 넓이가 같아요. 네, 여기 A, B, C, D라고 할 때 S2를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 할 때 이 S1, 저 구멍 뚫린 부분의 넓이와 S1과 S2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이 AC의 반지름의 길이를 A, BC의 반지름의 길이를 B라 한다면 이 S2는 AB 파이예요. S1과 S2를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S1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S1이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B 파이 2분의 1 전체 짠 상태에서 볼게요. 원으로 볼게요. 원으로 보게 되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제곱 파이에서 뭘 빼는 거예요? A 제곱 파이와 B 제곱 파이를 빼는 거거든요. 그죠? 큰 원 A 더하기 B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반이니까 그죠? A 제곱 B의 제곱에서 A 제곱과 B 제곱을 뺀 값이에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 2AB와 2분의 1이 만나서 뭐가 나오냐면 AB 파이만 남습니다. 납득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얘기할 거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D에다가 보조선을 연결해서 AD와 BD를 연결하게 되면 얘는 직각이 되거든요. 그럼 소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 소공식을 쓰게 되면 CD의 제곱은 뭐죠? 2A 곱하기 2B예요. 그죠? 그래서 CD의 길이는 2루트 AB가 됩니다. 2루트 AB가 돼요. 무슨 말이라고요? S2의 값은 뭐야? 여기 반지름이잖아. 지금 ER 반지름이 얼마라고? 2루트 AB가 된다니까?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되는 겨? 루트 AB가 되는 거죠. 파이 R 제곱에 의하여 얼마? AB 파이가 나와요. 둘이 서로 어때?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증명이고요. 이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인고 라고 하면 얘는 아벨로스라고 합니다. 아벨로스의 원 또는 아벨로스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마치 사다리꼴, 마른 모라고 하는 그런 것들처럼 모양을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영어로 아벨로스라고 해요. 그게 뭔데? 아벨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좀 고대 옛날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거 아세요? 가위라는 도구가 생각보다 첨단 문물인 거? 가위는 생긴 지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어요. 칼 같은 경우는 막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 날과 날을 덧대어서 여기에 있는 압력으로 그 힘을 자르게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나온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럼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러면은 뭘로 해서 다 칼을 썼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옷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옷감 하나가 있어. 그 옷감을 이 책상 위에 놓고 칼질을 하면 잘 잘릴 것 같아요? 안 잘릴 것 같아요? 잘 잘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안 잘려요. 진짜 정말 와 이렇게 안 잘리나 싶을 정도로 안 잘려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칼질을 여러 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옷감을 누덕누덕해질 때까지 칼질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가뜩이나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은 심지어 칼 끝으로 잘라야 되는 거라서 칼 끝이 뾰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근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특히나 무두장이들이 로마 그리스 시대의 무두장이들 그 가죽장인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이 가죽을 쫙 땡땡하게 펴서 양쪽에다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칼날을 이 장력 당겨져 있는 그 사이에다가 칼날을 딱 걸고 뜯듯이 이게 날로 살짝 베기만 하면은 쫙 하고 잘려요. 실제로 칼 같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긋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더
잘 잘리거든요. 날로 자르는 게 칼 끝으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잘 잘리고 날도 덜 상해요. 그래서 아벨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두장이들이 칼을 당겨 쓰는 칼을 아벨로스라고 했어요. 뭐 손잡이가 여기 있고요. 날이 요렇게 반달 모양 요 안에 칼날이 있어서 옷감에 걸어서 자르는 용도로 쓰는 칼 이름이 아벨로스였어요. 딱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형의 이름을 따서 그 도구의 이름을 따서 이 도형의 이름은 아벨로스예요. 별 뜻 없죠? 까먹으셔도 되고요.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보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랑 똑같다는 거, AB 파이랑 똑같다는 거 만약에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에 딸린 저기 피타고라스의 수 그리고 반지름까지 말씀드렸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첫 번째 제곱수, 두 번째는 거듭제곱, 세 번째는 딴소리 할 겸 얘기했던 아벨로스까지 해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질문할 게 남았나요? 제가 설명하는 중에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해결이 안 된 게 있나요? 안 된 게 있나요? 그럼 그거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인가요? 20번이요? 네. 요거 싹 다 지울게요. 자, 20번. 항상 언제나 그 앞에서도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냐면 사실은 대표 유형 10번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평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가 아니라 평면 좌표에서의 최단거리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 10번 같은 경우 유형 10번이랑 이어서 유형 11번을 같이 설명할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최단거리라고 하는 애는 뭘 이용하고 뭘 써서 어떻게 구하는가가 관건인데요. 최단거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선분이에요. 반드시 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형 10번 같은 경우에는 뭘 시켜서 꺾여 있는 상태잖아. 어떠한 선을 지나야만 하는데 같은 방향의 점이 두 개가 있다면, 옛날엔 어떤 문제가 나왔으냐면 목동이 A마을에서 출발해서 B마을까지 가는데 중간에 강을 들려서 물을 먹이고 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반드시 먹여야 된다. 즉 이 선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경우에는 뭐 하라고? 대칭 이동을 하라고. 왜? 하라고 했어요. 가 아니라 왜? 최단 거리는 선분이기 때문에 이 대칭 이동한 후에 점과 점을 연결하면 반드시 이 선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선분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선분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전개도에서의 선분이야. 뭘 하라고? 전개해야 돼요. 전개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유제 20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거
전개도 한 바퀴의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 두 바퀴 돌렸대. 그럼 옆면을 몇 번 쓰면 돼? 2번 쓰면 돼. 그럼 지금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높이가 16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원의 둘레 한 바퀴, 원의 둘레 두 바퀴, 원의 둘레 두 바퀴를 돌려서 원의 둘레 지금 한 바퀴가 몇 파이지? 6파인가? 6파이를 두 번 돌려서 확인돼? 이렇게 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즉 선분 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12, 16, 길이 얼마? 라고 구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풉니다. 21번은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뭐? 부채꼴 잘 그려서 그 월드콘 이렇게 칼질 가위질 해갖고 이게 잘 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선 그려서 문제를 푸시는 거가 돼요. 됐을까? 쉬었다 가도록 하죠. 왜 종이 안 치지? 쉬었다 갈게요.